네, 트럼프의 집권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할 것인지, 중동의 가자 전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트럼프는 말로만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실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 휴전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총리인 네타냐후는 현재 75세의 고령입니다. 17년에 걸친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집권한 것이 아니라요. 2000년대 중심으로 해서 여러 차례, 세 차례에 걸쳐 집권했습니다. 또한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민심을 잃은 지 오래됩니다.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팔레스타인을 전부 이스라엘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 극우 정당과 연립 정권을 통해서 권력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네타냐후가 재집권한 2022년 이후 이 사법부를 탄압하는 법률안을 강행해서 이스라엘에서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한마디로 네타냐후는 파쇼 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러한 제도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정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가자 전쟁이 일어나자 이 가자 전쟁을 확대하면서 지지율을 일부 회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지속됨에도 인질 구출 작전이 실패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군인이 자국의 인질을 사살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서 다시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쟁이 끝나면 조기 총선을 통해서 네타냐후가 퇴진해야 된다는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경우에는 나타냐후는 실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전쟁을 의도적으로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유대인에게 우호적인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본인도 재임 당시에 미국 대사관을 에루살렘으로 이전했습니다. 이거는 에루살렘을 팔레스타인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전부 양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런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왔고요. 또한 트럼프 정권 시대에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고립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바이든 시대에서 계속 와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개선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그 고립에서 벗어나서 이란을 포위하는 전선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시아파의 대표 주자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의 대표 주자입니다. 시아파 국가는 이란과 이라크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니파 국가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시아파 이란을 포위하는 전선을 사실상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이겠죠. 이런 전선을 펼쳐왔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가자 전쟁이 일어났지만 이것이 또 이란과 레바논으로 확전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인접 국가인 이슬람의 다수파 수니파 국가들이죠. 특히 대표적인 게 이집트가 팔레스타인과 인접하고 있어서 매우 이해관계가 많은데요. 이런 수니파 국가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이 이번 전쟁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이스라엘을 더 지지해왔습니다. 우파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이든 정부에 있어서도 공화당은 역시 이스라엘을 지원했습니다. 예산 권한을 가진 하원을 현재 공화당이 장악했는데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원에는 반대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쟁 지원에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예산과 이스라엘 전쟁을 지원하는 예산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예산이죠. 이 부분을 삭감하려고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이런 전력을 근거로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집권하면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이스라엘은 이를 믿고 중동 정전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은 중동 전쟁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압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망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트럼프는 이스라엘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감축하면서 전쟁 중단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첫째,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외교 노선은 해외 분쟁에 미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립주의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친이스라엘 노선을 압도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원하려면은 해외 분쟁, 중동 전쟁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 트럼프와 공화당이 이스라엘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 이것을 감축할 거라는 겁니다. 즉, 트럼프는 집권 직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현재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최소한 이스라엘에게 타격이 되는 수준으로 감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말로만 두둔하고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을 니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휴전을 압박할 것이란 겁니다. 둘째, 트럼프의 기본 입장은 이스라엘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현재 전쟁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에게 테러 조직이죠.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테러 조직에게 타격을 주는 목표를 달성했다. 테러 조직의 여러 지도자들이죠. 수장을 포함해서 이러한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이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는 전격적으로 철수하고 그 대신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자 지역 일부에 대해서는 통제권을 행사하라. 그죠? 어, 예를 들어서 그 헤즈블라가 만들어 놓은 지하 통로죠. 지하 기지. 예, 이런 기지에 대한 통제권, 예, 그죠? 국경, 그죠? 국경지대에 대한 통제권 이런 형식으로 협상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피해도 심각해져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휴전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 등 친이란 무장 조직, 나아가 이란이 향후 수차례 공습을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요격 지원이 없다면 여기서 요격 지원은 미국이 이스라엘 위해서 실제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격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죠. 군사 정보, 인공수용을 통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스라엘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현재 이미 이스라엘은 요격 미사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란이나 헤즈볼라의 미사일이 날라오면 인구 밀집 지역 중심으로 요격을 하고 인구가 별로 없는 지역은 요격을 포기하는 이런 상황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이 이 바닥이 났고 심지어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줄 요격 미사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심각한 타격을 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드론 때문입니다. 요격 미사일은 미사일을 요격할 뿐만 아니라 드론도 요격하는데 드론은 상대적으로 값이 싸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드론을 발사하면 그걸 비싼 미사일로 요격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소모전이죠. 이러한 소모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면 전쟁 전부터 인기가 없는 네타냐후는 여론의 악화로 조기 퇴진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부터 네타냐후에게 전쟁 중단을 하는 이러한 시위가 이스라엘 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네타냐후도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체면을 세우는 조건에서 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넷째, 실제로 트럼프는 이스라엘 지원보다 전쟁 중단이 더 우선적임을 공언해 왔습니다. 트럼프가 전쟁 중단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는 전쟁 중단이 일단 대선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선 공약 때문에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던 아랍계 유권자들이 상당수가 트럼프를 이번에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을 지지한 일부 아랍계 유권자들의 이러한 신뢰죠. 이러한 신뢰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은 바이든과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가자 전쟁까지 중단시켜서 평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가장 큰 특징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임 정부죠. 바이든 정부. 바이든 정부와 반대되는 바이든 정부가 해왔던 것을 모두 뒤집는 이런 게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죠. 인기몰이 정책인데 그렇다면 바이든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죠. 그래서 이러한 전폭 지원을 중단하고 자기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까지도 중단할 수 있다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트럼프는 미국을 방문한 나타냐후 총리에게 내가 취임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라고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죠. 튀르키예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프가 지난 7일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에르도안과 통화를 했는데 에르도안이 그 자리에서 그 통화 자리에서 휴전을 제안했고 트럼프도 역시 이 자기가 그 가짜 전쟁을 중단시키겠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르도안은 현재 주장하기를 미국이 무기 지원을 중단하면 그것이 휴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의 무기 중단이 바로 트럼프가 바로 시행해야 될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은 2019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바가 있고 에르도안과 트럼프는 관계가 좋은 편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이든 시대에 와서 에르도안이 독재를 했다. 야당을 탄압한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다. 이러한 이유로 바이든과 사이가 안 좋아진 상태인데 트럼프는 바이든과 다르게 에르도안과의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에르도안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